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3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배소영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с вами я, Ханнели, и сегодня мы проходим урок по теме этикет. 네, 오늘은 제12과 예절 단원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한국에서는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하나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뺨을 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악수를 해요. 아, 그렇군요. 역시 이 예절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국의 예절 문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어휘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절하고 예의라는 단어를 공부를 할 텐데요. 두 개의 단어는 매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과 예의는 대인 관계를 할 때, 다른 사람하고 사귈 때 그 사람에게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그런 것을 예절이나 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뜻을 나타낼 때 존댓말을 사용하죠. 높임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높임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태도로서도 그런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손을 흔들지 않고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예절이나 예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규칙도 있고요. 법, 공중도덕, 관습이 있는데요. 이것의 강한 정도에 따라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법이죠. 네, 그 다음에는 규칙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예절과 예의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습, 공중도덕, 이런 순서로 이제 강력한 꼭 지켜야 하는 정도가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법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정한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우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거나 경찰서에 가거나 이런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 게 법이죠. 자, 그 다음에 규칙은 나라 전체에서 지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단체나 아니면 특정한 곳에서만 지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겼다고 해서 경찰서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학교에서는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절과 예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존경하는 표시를 할 때 약속한 그런 말과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관습이라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보통 지키는 예절과 예의 이런 것을 관습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음에 공중도덕은 사실은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그런 것을 공중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조금 조용히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공중도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명사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동사 사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의와 예절을 나타내는 이 어휘와 어떤 동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예의를 지키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지키다라는 것은 맞게 행동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의라는 어떤 법칙이 있는데요. 그 법칙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키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우리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예의가 없는 건 뭘까요?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예의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추다 역시 좀 비슷한 표현인데요. 지키다하고 비슷한 표현인데요. 예의를 갖추자는 예의에 맞게 행동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하세요. 예의를 갖춰서 행동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반대되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의에 어긋나다. 신뢰가 되다. 이 표현이 이제 반대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긋나다는 맞게 행동하다의 반대니까요. 맞지 않게 행동하다. 신뢰 역시 마찬가지로 맞지 않다. 예의에 맞지 않다. 이런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밤 12시에 전화를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밤 12시에 전화하는 것은 신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규칙 관련 어휘들인데요. 규칙을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예의하고 똑같이 규칙 역시 지키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맞게 행동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반대는 역시 어긋나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맞지 않게 행동하다, 규칙에 어긋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규칙을 어기다도 쓰는데요. 이 어긋나다하고 어기다는 좀 비슷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어기다는 역시 규칙에 맞지 않게 행동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규칙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조용히라고 써 있는 거죠. 그걸 보면 도서관의 규칙은 뭐죠?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행동하거나 조용히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을 어겼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겠죠. 다른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해를 할 수도 있고요.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공부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선 반드시 조용히 행동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한국의 인사 예절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이 허리를 굽히다는 허리는 이제 여기죠. 허리를 굽혀서 인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개를 숙이다. 역시 고개는 이 목 부분입니다. 목의 뒷부분. 그래서 고개를 숙이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사 예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악수를 하다는 네, 보통 이제 사업할 때 많이 하는 그런 인사 방법인데요.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고 흔드는 이런 방법이 악수죠. 그래서 악수를 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예의가 바른 방법은 허리를 굽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휘를 공부해 봤습니다.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어휘를 가지고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Продолжим изучение лексики. И сейчас у нас упражнение такое. Необходимо вот здесь 4 предложения, вставить в каждое предложение пропущенное слово из тех, что находится наверху. Посмотрим каждое слово сверху. Итак, е это у нас этикет. Куансып это у нас обычаи или привычки, причем национальные. Кючик это правило. Поп это закон. И конгджун тодок это общественная мораль или общественное поведен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авила поведения. Может быть и так. Итак, в первом предложении у нас уторенгва шиксары хальте что-то там необходимо чекяханда. И это у нас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если вы питаетесь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вы едите вместе со старшими, надо соблюдать, это у нас, конечно же, этикет. Второе предложение. Как на рамада еннальбуто нерёнын что-то там 있어요. Это у нас означает, что у каждой страны с давних пор есть, конечно же, концепт, то есть обычаи или традиции. Следующее у нас кисуксаисо что-то там 지키지 않으면 벌점을 받아요. То есть в общежитии обязательно надо соблюдать что-то, а иначе получаешь наказание. И это у нас, конечно же, кючик, то есть правило. И последнее предложение у нас это 한나라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그 나라에 что-то там 지켜야 해요. То есть, если вы гражданин какой-то страны, то вам обязательно нужно соблюдать что-то этой страны. То есть, конечно же, закон. На этом наше изучение лексики закончено.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И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это аму и на, которая выражающее значение все, любой. Сначала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패순서님. 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무의 형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사람을 표현할 때는요, 아무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표현할 때는 아무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표현할 때는 아무데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어떤 명사를 사용해서 아무 명사이나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무 커피숍이나 아무 약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선생님께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Итак, если употребляется это слово, употребляется ли значение к людям, то тогда используется слово амуна. Если к предметам, тогда амугона. Если к месту, тогда амудена. При присоединении туда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го это может выгляде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Аму, потом вкладывается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и добавляется окончание ина. 네, 이제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자, 여기에서 아무 때나는 뭘까요? 정해진 때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 때,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 때나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대화문이니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앉아도 돼요? 아니요. 바닥이 더러우니까 아무데나 앉지 마세요. 지금 장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 아무데나 다음에 부정 형태가 사용됐습니다. 지 마세요죠. 네, 그래서 아무 플러스 이나 다음에는 긍정형과 부정형이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앉지 마세요는 정해진 곳을, 특별한 곳을 정하지 않고 앉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무 이나 다음에 부정형이 사용됐을 때는 부정과 부정, 지금 아무의 부정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부정과 부정이 만나기 때문에 긍정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꼭 특별한 곳에만 앉으세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아무데나는 특별히 장소를 정하지 않고 앉지 마세요니까 꼭 특별히 깨끗한 곳에만 앉으세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께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Итак,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на вопрос, можно ли сюда сесть, ответ следует такой: нет, пол грязный, поэтому где попало, пожалуйста, не садитесь.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амутена это употребляетс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месту и выражает значение любое место.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문 만들기 연습인데요. 먼저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배가 고파도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돼요. И это у нас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даже если ты и голоден, то есть любую пищу, хоть какую ни попадя, нельзя. 네, 이제 그러면 때, 약, 커피숍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아무이나 이 문법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명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만들어 보셨나요? 이제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무 때나 물어보면 돼요. 뒤에 긍정형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는 정해진 때가 없이 언제든지 물어봐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И это у нас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вопросы, спрашив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в любое время.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돼요. 뒤에 부정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신다면요.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된다는 꼭 특별한 어떤 약을 먹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 это у нас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как бы вы ни были больны, но есть какое ни попадя лекарство нельзя. 네, 이제 세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커피숍인데요. 목이 마르니까 아무 커피숍이나 들어가요.
뒤에 긍정형이 썼죠. 그래서 특별한 커피숍을 정하지 않고 어떤 곳이든지 다 괜찮으니까 아무 커피숍이나 들어가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 это у нас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я хочу пить, у меня пересохло горло, поэтому давай зайдем в любой кофешоп.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имеет позитивное настроение, поэтому это слово «аму»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любой».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법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지 않으면 안 된다인데요. 먼저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так, у нас форма «ци анымен анденда»,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 что какое-то действие надо необходимо выполнить. Сначала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песунсаним. 네, 자 이제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이 물건을 다 넣으려면 가방이 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크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 않다라는 부정 형태에 으면 안 되다라는 금지를 의미하는 문법 두 개가 같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에서는 부정과 부정형이 만나면 아주 강한 긍정을 표시하는 그런 문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법은 어야 해요를 의미하는 그런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이해하면 이 물건을 다 넣으려면 가방이 커야 해요. 반드시 커야 해요. 아주 강한 긍정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так, эта форма у нас выражаетс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пример, перевод эт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звучит таким образом. Если вы собираетесь положить все эти вещи, то сумка должна быть большой.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вот это вот двойное отрицание нельзя, чтобы не была большая, он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обязательно она должна быть. Но по сравнению с формой о, а я, хео, эта форма чуть более такая жесткая и усиленная. Обязательно надо. 네, 이제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대화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아직 퇴근을 안 하세요? 내일 출장을 가야 해서 오늘까지 이 일을 끝내지 않으면 안 돼요. 역시 지 않으면 안 되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긍정이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끝내야 해요. 꼭 끝내야 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 않다가 부정을 나타내고 있고 으면 안 되다가 금지를 의미하는, 즉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과 부정이 만나서 강한 긍정을 의미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так, на вопрос, почему вы до сих пор не ушли с работы домой, ответ следует в такой форме. Что мне завтра надо ехать в командировку, поэтому эту работу все обязательно надо выполнить именно сегодня.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вот это окончание «цианмён анденда» выражает твердую необходимость, железную необходимость что-то выполнить. 네, 지금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지 않으면 안 된다는 꼭 해야 하는 일, 강한 의무를 표현하는 그런 문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문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Итак,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늦어서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돼요.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уже поздно. Если мы сейчас не пойдем, то уже нельзя будет. 네,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공부하다, 그 다음에 지키다, 끊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사용해서 강한 의무를 표현하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보셨나요?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바로 공부하다라는 동사인데요. 다음 주가 시험이라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험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экзамены, поэтому надо обязательно учиться усиленно.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키다인데요. 기숙사에서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선생님, 기숙사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 뭐가 있을까요? 밤에 들어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해진 시간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규칙이라는 것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하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2시 전에는 들어와야 한다든지 기숙사에서는 밥을 먹으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보겠습니다. 기숙사에서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숙사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 это у нас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в общежитии обязательно надо соблюдать правила.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건강 때문에 담배를 끊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담배를 피우다라는 표현을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담배를 끊다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러시아어로는 뭔가요? Бросить курить. 네, 그래서 담배를 피우던 일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께 이 문장의 의미를 다시 듣겠습니다. Итак, это у нас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для здоровья надо обязательно бросить курить. 네, 문법 연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말하기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장소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인지 같이 장소를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숙사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기숙사의 장점과 그리고 여기 규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숙사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열람실이 크고 깨끗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 열람실이라는 것은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람실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다가 밑에 나와 있는데요. 열람실이 있어서 공부하기에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래 나와 있는데요.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누구나 열람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규칙들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기숙사에 살면 밤 10시 전에 꼭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외박을 하려면 미리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규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대화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열람실이 크고 깨끗해서 조용히 공부하기 좋을 겁니다. 네, 아무 때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 기숙사에 사는 학생은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밤 10시 전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외박을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외박을 하려면 미리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대화문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화문 내용을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스볼 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열람실이 크고 깨끗해서 조용히 공부하기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기에 좋다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어떤 것에 좋다라고 얘기할 때 기에 좋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기를 쓴 거죠. 그래서 기에 좋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을 보겠습니다. 네, 아무 때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물어본 건데요. 이 아무 때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시간이 없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이 없이 원하는 시간에는 언제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네, 예스볼입니다. 네, 기숙사에 사는 학생은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없이 언제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밤 10시 전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규칙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지 않으면 안 된다. 꼭 해야 한다. 이런 의미의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렇군요. 외박을 해도 되나요? 이제 외박이라는 것은 이 정해진 자기의 방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자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박을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지만 외박을 하려면 미리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역시 규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네, 마지막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열람실이 크고 깨끗해서 조용히 공부하기 좋을 겁니다. 네,
아무 때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 기숙사에 사는 학생은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밤 10시 전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외박을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외박을 하려면 미리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대화문의 상황을 바꿔서 대화문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회사라고 장소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회사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은 회사의 장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가 이제 회사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점입니다. 운동시설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시설이 많으면 어떤 점이 좋나요? 운동시설이 많아서 건강을 관리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기에 좋다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규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니까 지 않으면 안 되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가를 내려면 미리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대화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스볼 씨하고 지원 씨가 대화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예스볼 씨가 되어서 회사의 규칙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무 때나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그렇군요. 휴가를 내도 되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예스볼 씨가 우리 회사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운동시설이 많아서 건강을 관리하기에 좋을 겁니다. 그래서 기에 좋다를 사용했죠. 네, 그리고 지원 씨입니다. 네, 아무 때나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정해진 시간 없이 원하면 언제든지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스볼입니다. 여기서 이제 규칙을 얘기해 줘야겠죠? 네, 회사에 다니는 직원은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 않으면 안 되다를 사용해서 규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휴가를 내도 되나요? 네, 허락을 구할 때는 어아도 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어아도 되나요? 네,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질문을 했고요. 네, 낼 수 있지만 휴가를 내려면 미리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시 규칙이기 때문에 지 않으면 안 되다를 사용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화문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읽기를 공부하시겠습니다.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И сегодня у нас текст на странице 226. Текст у нас про общественную мораль или правил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ведения. Посмотрим его. И текст у нас называется «Давайте соблюдать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правила поведения». 가끔 식당에서 옆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담배를 피워서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Иногда бывают люди в
кафе или ресторанах, столовых, которые совершенно не думают о других людях,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рядом, курят или причиняют неудобства. Такие люди, конечно, бывают иногда. В Корее обычно запрещено курить в местах,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Конгонг-чансо – это общественное место, где большое скопление людей. Или вот это вот, или это или в больших зданиях, или на автобусных остановках. Однако,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 안에서 그곳도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너무나 예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И это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разобьем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на две части. Во-первых, здесь,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указывается тематическое подлежание, то есть пиунен госен, здесь получается окончание «ыннан», и э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слово в этом предложении. Итак, однако, то, что они курят в кафе или ресторанах, где сидит много людей, и совершенно не думают о людях, которые рядом едят, это неправильное поведение,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отклонение от огнада, это отклонение от правил морали, правил этикета. Итак, дальш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То есть необходимо соблюдать правил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вед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й морали и заботиться о других людях в местах, где много людей.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вот это окончание, которое мы сегодня уже прошли,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оно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в этом сложном предложении на два глагола. То ест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и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То есть вот такая форма тоже возможна. Однако, есть люди, которые не соблюдают этого, и из-за них многим людям причиняется ущерб. Пихе – это ущерб. Ведь место, в котором люди сидят, то есть общественные места, это место, используемое многими людьми. Поэтому давайте сделаем наше общество хорошим, таким обществом, где все люди заботятся о других людях. 네, 오늘은 수업 시간에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글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업 시간에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예절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하는 것, 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의무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수업 시간에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되는 표현도 쓸 수 있죠. 금지 표현, 즉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전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아니면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수업 시간에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해야 하는 그런 규칙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규칙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문을 조용히 열고 닫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휴대전화는 끄거나 진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책상 위에 앉거나 교실 아무데나 낙서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금지 표현이죠. 그런데 아무데나는
정한 곳이 없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낙서를 해도 되는 그런 정한 곳이 없이 아무 곳에나 낙서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낙서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런 글씨를 여러 곳에 쓰는 것을 낙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화장실 벽이나 아니면 책상 위에 학생들이 뭐 간단한 메모를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낙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수업 중에 나갈 때는 미리 교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의무 표현이죠. 꼭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모자를 쓰고 수업을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모자를 쓰고 수업을 들으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상 이 수업 시간에 지켜야 되는 규칙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쓰기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방. 여러 가지 책을 사거나 읽을 수 있는 책방. 편한 의자에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재미있는 만화책을 볼 수 있는 만화방.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 편하게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은 찜질방. 오랜 시간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PC방. 한국에는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신다면 여러분도 여러 가지 방을 체험해 보세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넬리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лексику по теме этикет, а также правила поведения в обществе. По грамматике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формы аму и на, выражающие значение «все», «любой». Прошли с вами окончание «чи», «анмен», «анденда», выражающее действие, которое надо обязательно совершить. 네, 오늘은 저희가 예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떤 예절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나라의 규칙 그리고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예절을 같이 공부해 본다면 여러분이 언어를 배울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